미국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7월 19일 백안관에서 열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두었지만 7월 30일 외신 보도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양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는 ARF 회의 참석을 위해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갈등에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고 답해 미국의 중재로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안보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최근 남중국 해분쟁,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러 가디즈 무단 진입,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재검토 등이 이번 회의의 중심이 될 것이며 미국의 이번 중지 제안이 한일 양국 간 이견 자체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측 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지 협정의 유효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들고 나왔고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들고 대립하고 있어 미국은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한미일 대북 공조의 균열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생겨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한일 간 협상 시간을 마련해 외교적 사태 해결 장려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미국이 더 나아가 3자의 권고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중 조정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거중 조정을 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10일에서 13일 미국을 방문할 때 미 정부 인사들은 외교부 대표단에게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7월 18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일본보다 먼저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발언을 했고 7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각각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미국은 먼저 7월 19일 한국의 도움 요청에 한국과 일본 모두가 원한다면 갈등에 개입한다고 말했고 일본은 7월 29일 지소미아에 대해 연장 희망을 시사해 미국이 강조하는 안보 분야에 일본은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앞서 7월 23일 탈일본화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본은 소재기술 기초과학이 우리보다 적어도 100년, 많게는 150년을 앞서간다. 소재기술은 70년 이상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기 어렵다고 말한 삼성전자 상무 출신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은 지난 29일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이 국제 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있어 한국의 반도체를 어느 지점에 둘 건지 과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함께 반도체 패권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 대만과 영향력을 나누는 게 맞는지 국제 질서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 미국보다 중국 편에 선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서 미국은 첨단 5세대 통신 기술과 AI, IoT 등 장비 보안 문제를 근거로 중국 기술 기업을 봉쇄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문재인은 간과하고 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어 미국이 현 상황을 중재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